이제 그 각 건물에 어떤 그 시스템들이 그 내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 배치가 돼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자, 두 번째 그 행동 그 핸드아웃을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이 구글 미트가 나를 튕겨내네. 자, 그 저기 우리 두 번째 그 핸드아웃을 이제 살펴봅시다. 자, 일반적인 공기 조절 과정. 우리가 이제 이런 냉난방 하는 그 시스템을 공기 조화 설비 시스템 HVAC 그래서 이제 그 짧게 HVAC 이렇게 부르는데 이 HVAC라는 것이 그 H는 히팅, V는 벤틸레이션 그 환기죠. 그리고 C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그래서 이제 HVAC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공기 조절 에어 컨디셔닝 그 시스템 이렇게도 불러요. 그거는 이제 그 책의 저자에 따라서 그 저자의 그 좀 더 그 선택의 영역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이 "아 저는 그게 싫어요. 그냥 냉난방 시스템이라고 할래요?" 그러면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많이 부르는가 이제 그것들을 여기서 이제 써 놨어요. 자, 센서블 히팅과 쿨링. 아까 우리가 그 현열, 잠열 그거를 물었는데 그걸 이제 간단히 봤는데 현열, 센서블 히트 그 이야기는 온도 변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상태는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갖고 있는 그 뭐 내가 그 이제 절대 습도는 얘가 같다 그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른 부분은 같고 온도만 변할 때가 그 변하는 고 상태만 해서 즉 여기 절대 습도가 같다는 거는 내가 물을 더하거나 이제 그 빼지는 절대 습도를 더하거나 빼지는 않아요. 그런데 온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상대 습도 그거는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센서블 히팅과 쿨링 그 이야기인데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다이아베릭 디바이스예요. 여기에서 saturation이란 말은 없죠. 왜냐하면 물을 더하는 부분은 빼버렸기 때문에 자, 1 상태의 그 습공기를 요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지났는데 얘가 열을 더하면 센서블 히팅, 열을 빼면 센서블 쿨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는데 아까 보았던 그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서 그 센서블 히팅, 센서블 쿨링이라는 것은 여기 그 saturation temperature 그 선을 만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이 결로 이슬점 온도를 만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만 여기 X축과 수평하게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습도가 똑같게 요렇게 그때 온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그때를 센서블 히팅, 센서블 쿨링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1과 2 지점의 각각의 엔설피 차이가 얘가 얼마만큼의 그 열이 더해졌는지 이제 그것을 그 에너지가 더해졌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작은 Q는 그 1kg의 마른 공기당 얼마만큼의 열이 더해졌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그거죠. 그것을 이제 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I2-I1 이 상태의 I에서 엔설피에서 1 상태의 엔설피 값을 빼주면 그만큼의 얼마만큼의 열이 더해졌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겠죠. 엔설피라는 것은 비열 곱하기 온도니까 또 이 식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체의 비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여기에서 대문자 Q는 여기 이 공간 전체에 그 얼마만큼 에너지가 더해졌는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 M이라는 것은 질량, 매스를 이야기를 해요. 마른 공기의 질량,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죠. 내 공간의 그 부피를 이제 질량으로. 자, 여기에서 엔설피의 차이, 그 비열과 온도의 차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여기 요 비열은 또 이렇게 나누면 마른 공기의 비열에다가 그 수증기의 비열의 절대 습도를 곱한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냉방. 자, 냉방인데 그냥 냉방이 아니라 제습, dehumidification 얘가 같이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것을 한번 봅시다. 자, 1 상태의 공기가 2 상태의 공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열을 빼줬어요. 그런데 이게 왜 제습인가? 아까 센서블 쿨링과 뭐가 다른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1 상태가 2 상태로 갔어요. 그런데 1 상태가 얘가 계속 내려갈 수가 없고 여기 포화 온도, saturation temperature, 이슬점 온도, dew point temperature, 노점 온도 그 선을 만났어요. 그러면 얘가 그 선을 따라서 이 지점의 그 온도까지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엄밀히 보면 여기 이 지점은 그 상대 습도가 100%니까 실제로 냉방을 해줄 때는 100% 상대 습도는 너무 축축한 거죠. 그래서 그걸 더 제습해서 더 이렇게 더 난방을 히팅을 해주는 방법으로 적절한 상대 습도와 온도를 맞추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지금 얘는 조금 더 간단하게 보여주려고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냉방을 할 때 이렇게 센서블 쿨링 그 정도까지만 하기는 봄과 가을에서 이렇게 조금 벗어난 그 범위 그 정도의 영역에서밖에 일어나지 않고 한여름 그럴 때는 얘가 이렇게 이제 온도가 바깥의 온도가 30도인데 2도까지 이렇게 냉방한다 그러면 이렇게 포화 온도를 만나게 되겠죠. 그때에 이렇게 이 포화 온도를 지날 때 그때에 뭐가 일어나는가 보면 1 상태의 절대 습도 humidity ratio와 2 상태의 humidity ratio 요 차이가 발생해요. 즉 1kg의 마른 공기당 들어가 있는 물의 질량 그것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다른 말로 하면 제습, dehumidification이 일어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에 제습기도 켜지만 보통 냉방 기구에 에어 컨디셔너에 얘가 제습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온도를 낮춰주면 요렇게 제습이 되는 1kg의 마른 공기당 물의 질량이 물의 절대량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 포화 온도에 대해서 얘가 기체 상태의 물이 액체 상태로 변하면서 외부로 배출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쿨링을 할 때 제습이 보통 같이 일어나는 그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언제가 현열 센서블 힛이고 언제가 잠열 레이턴트 힛인지 그거를 보여주려고 여기 이것을 했어요. 레이턴트 힛은 온도는 같은데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센서블 힛은 온도가, 그러니까 상태는 같은데 온도가 변하는 거죠. 레이턴트 쿨링이게 되겠죠. 즉 여기 온도는 같은데 상태가 변하는, 절대 습도가 변하는 여기 1과 2 지점의 각각의 그 X축과 Y축으로 직선을 그려서 B 지점을 찾고 여기에서 그 B 지점과 1 지점 그때의 엔설피만큼이 그 레이턴트 쿨링 그걸로 이렇게 그 소모된 그 에너지 양이겠죠. 얘가 IB-I1, I1 그것이 레이턴트 쿨링으로 사용된 그 열량이다, 그런 거고, 센서블 힛은 여기 I2-IB 그때가 여기 센서블 쿨링으로 일어난 그 에너지 양이다, 그런 거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요 Q는 얼마만큼 그 에너지가 빼졌는지, 즉 1상태 에너지랑 여기 빼준 Q를 빼주면 뭐가 되겠어요? 2상태의 에너지가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2상태의 에너지랑 여기 Q를 더하면 1상태의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1상태의 그 에너지라는 것은 2상태랑 여기 Q 이거를 그 빼준 만큼 한 건데 뭐가 더 빠졌냐면 물이 제습된 그 부분이 빠졌죠. 즉 여기 절대 습도 1과 2의 그 차이만큼 그거 한 거에다가 여기 마른 공기의 질량의 그 각각의 그 빠진 이게 액체 상태로 빠졌으니까 그때 그 액체 상태의 그 물, 그 갖고 있는 엔설피 요 값을 해준 것이 1상태의 에너지 값이 된다, 그런 얘기죠. 얘를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액체 상태의 물이 갖고 있는 그 엔설피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요 계산을 해보면 얘는 이제 뭐 이렇게 작은 부분이 되고, 그래서 센서블 힛이랑 그 현열, 잠열 이것을 각각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얘는 그 중간 단계, 액체와 기체가 같이 혼합된 그때 상태의 그 부분이겠죠? 왜? 잠열에서 얘가 이제 그 상태 변화로 그 제습, 디휴미디케이션이 된 그 부분이니까 여기 절대 습도에서 여기 이렇게 얘가 그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그때의 그 엔설피 그 값을 곱해준 그 값이 된다, 그런 얘기고. 자, 우리 이제 한번 문제로 얘를 이렇게 풀어봅시다. 여기 H라는 것은 relative humidity, 그 상대
습도가 60%인 그 공기인데 이때 여기 드라이는 건구 온도를 얘기를 해요. 건구 온도가 30도인 공기가 18도로 낮아졌다 그런 얘기죠. 여기 이제 그만큼 냉방을 18도까지 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에 여기 상대 습도랑 여기 현열, 잠열을 정해라 그 얘긴데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 30도인 얘가 이제 상대 습도가 60%고 건고가 30%인 요것만 나왔죠. 그러면 궁금하지. 압력은요. 압력과 온도는 알아야 계산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말이겠어요, 압력이. 101.325 K 파스칼이라는 이야기겠죠? 자, 우리 요거에서 봅시다. 요 1 지점이 얘가 상대 습도가 60%이고 여기 30도에서 18도까지 낮아졌다. 그런 냉방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이 상태의 상대 습도는 100%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알고 있는가 그거 해서 너무나 이제 쉬운 듯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얘를 넣었어요. 그때의 현열, 즉 온도 변화에 작동하는 열량, 레이턴트, 잠열. 상태는 똑같은데, 온도는 똑같은데 상태가 변하는, 즉 절대 습도가 변하는 거에 사용된 잠열, 그것을 계산해라 그런 얘기죠. 너무 친절하게 여기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서 요거를 이렇게 딱 그려주기까지 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1 상태. 상대 습도가 60%이고 건고 온도, 드라이 벌브 템퍼레처가 30도인 그 지점을 여기 딱 1 지점을 찾았어요. 어디까지 냉방, 쿨링을 하냐면 18도까지 뚜루루루루 나가다가 한 20.3도쯤에서 여기 saturation temperature 그 라인, 다른 말로 100% 상대 습도 그 선과 만났죠. 여기서 만나면 그대로 이제 온도가 여기 18도를 만날 때까지 뚜루루 내려갔어요. 그 지점을 2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의 절대 습도, 이걸 뚜루루루루루루루 가다가 놓쳤네. 이렇게 가보면 절대 습도가 13g per 킬로그램 드라이예요. 그 지점에서 되고 여기 1 지점의 절대 습도는 16g per 킬로그램 드라이예요. 그 지점에 그것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여기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서 우리가 다 찾아봅시다. 1 지점의 엔설피, 현열, 잠열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 엔설피 값을 찾아야겠죠. 자,
1지점의 엔설피는 무엇과 같이 평행하게 가야 되냐면 여기 엔설피의 실선, 웹벌브 템퍼레처의 점선하고 같이 가면 안 되겠죠. 그거를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뚜루룩 가면 71kJ per kg I1 그거는 이렇게 되고 여기 I2는 얘가 그 51kJ per kg 이렇게 되겠죠. 자, X축과 Y축과 평행한 지점 B 지점을 찾으면 IB는 얘가 63kJ per kg 그 지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여기 레이턴트 힛 그 스몰 q를 우리는 이렇게 IB-I1 이거를 찾아서 이렇게 마이너스 8kJ per kg 그걸 찾을 수가 있겠죠. 즉 잠열 얘가 그 16g에서 13g까지 이렇게 절대 습도가 낮아지려면 8kJ per kg만큼 얘를 빼줘야 된다. 그 얘기고, 자, 현열, 그 센서블 힛 그것을 이렇게 그 스몰 q 그걸 찾아보면 1kg의 마른 공기당 얼마만큼 열을 빼주는가 그걸 찾아보면 I2-IB 이것을 해서 마이너스 12kJ per kg 얘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알고 보니 너무 재밌지 않아? 자, 이렇게 에너지를 빼주면 온도를 낮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이제 요렇게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우리가 공식을 사용해서 여기 그 비열 그리고 온도 변화 그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찾으면 자 센서블 힛 그것이 12.18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서 했던 건 12kJ per kg인 거죠. 여기서 이제 물론 이 소수점 그까지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사용하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얼추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그 대략치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아까 16g per kg 드라이 에어 그 1 상태의 절대 습도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찾았는데 원래는 여기 0.016 kg per kg 드라이 에어 그 단위인 거죠. 여기서 공식으로 이렇게 넣었을 때 그걸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러면 뭐를 사용하는 게 좋은가요?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서 찾고 공식을 사용해서 확인하고 뭐 양쪽으로 둘 다 병행하는 게 좋겠죠? 이 상태의 절대 습도는 또 요 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0.013 kg per kg 드라이 에어 얘를 찾을 수가 있고 자 아까 그 잠열 레이턴트 힛은 마이너스 8kJ per kg 드라이 에어였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그 식을 사용하면 마이너스 7.5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난방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난방을 했을 때 우리가 또 뭐를 하냐면 휴미디피케이션, 가습 그것을 해준다. 그런 거죠. 가습은 왜 해주나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사는 공간에 그 상대 습도가 너무 낮으면 사람이 병에 걸려요. 우리가 이제 보통 감기에 걸리면 이제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 그 공간을 가습을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가 사람이 숨을 쉴 때 거기 이제 요 콧구멍과 그쪽에 작은 솜털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얘가 먼지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마치 이렇게 가는 그 갈대처럼 이렇게 해 갖고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습도가 없으면 얘가 딱딱하게 굳어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병균이나 그 먼지 같은 것이 그 이 폐까지 가서 우리가 이제 그 병에 더 잘 걸리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피부, 눈 그런 것에 이제 그 적절한 그 습도 그것이 우리가 보통 50%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 그 정도 해서 35, 65 고 정도가 되면 그냥 사람들이 적당하다. 뭐 이제 고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습한 것 같아요. 너무 그 건조한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보통 이제 한 100명 중에 96% 정도 사람들이 괜찮다 그러면 이제 괜찮은 그 범위로 이제 그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하가 되거나 그러면 너무 이제 어, 많은 사람들이 너무 건조하다. 이제 진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1 상태에서 2 상태로 난방을 했을 때, 열을 더 더해줬을 때, 그때, 자, 1 상태에서 2 상태로 온도를 이렇게 해줬어요. 여기 이렇게 그 온도만 이렇게 했을 때, 그때의 상대 습도가 너무 낮아져서 우리가 그 적절한 상대 습도까지 올리기 위해서 더 온도를 가열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 가습을 휴미디피케이션을 해줘서 온도를 내가 원하는 데까지 해주지만 여기 절대 습도는 높여주는 것을 우리가 휴미디피케이션이라고 가습이라고 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 1과 2의 상태를 보면 여기 1의 상태에 여기 온도도 더해주고 가습 여기 그 수증기도 그 물도 더 더해져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을 나타낸 것이 이 식이에요. 이 상태의 그 에너지에다가 그 물의 그 공기의 질량 그걸 더한 것이 이 상태의 에너지 양인데 그거는 1 상태의 그 에너지 양에다가 Q를 더한 거에다가 이 가습을 한 그 양만큼이다 그런 거죠. 여기에서 여기 그 가습을 한 그 물의 질량은 요 M은 매스 질량을 얘기를 해요. 그것은 절대 습도 그 W2와 W1의 그 차이 거기에다가 그 공기의 그 여기 질량 그것만큼 해준 거와 같다 그런 얘기고 자, 요 식을 이렇게 그 정리해서 이제 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미지의 수를 하나라도 더 없애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거고 여기 이제 사이크로매틱 차트에서 여기 세미 서큘러 스케일 살펴보면 분모를 휴메트 레이쇼로 하고 분자를 엔설피로 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뭐 이런 정보도 찾을 수 있다 그 내용이 있는데 뭐 쓸 수도 있지만 참고로 그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우리 한번 친구가 읽어볼까요? 황인석? 황인석 없나요? 학교 열람실에 있어서
하기가 힘들어. 오케이. 그러면 고영준? 네. 네, 한번 우리 문제를 읽어봐 주세요. 잠시만요. 어떤 거? 이거? 이거? 어떤 거? 어떤 거? 여기 문제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 그 문제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잠시만요.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 여름에 evaporative cooling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50m 제곱의 방에서 에어 템퍼리처가 45도이고 relative humidity가 20%이다. evaporative cooling에 의해 컴포트 스탠다드로 relative humidity가 60%로 증가했다. 드라이버업 템퍼리처와 필요한 워러를 결정하여라. 여기에 internal heat source와 air infiltration은 발생하지 않았고 local pressure는 11,325파스칼이라고 가정하여라. 10만 천. 10만 천, 네. 어이구, 발음이 좋네.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 이보포레이티브 쿨링. 얘가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도 이제 보고, 내가 한 15년쯤 전에 일본 모리 뮤지엄을 봤는데, 롯본기 힐에 도시재생에서 거기가 성공 사례로 이렇게 꼽히는 데라서 이제 그때 갔어요. 이제 좁고 좁은 땅에다가 다 이렇게 고층 건물 뚜루룩 있는 거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미술관을 이렇게 이제 아래층에 배치를 하는데 모리 미술관은 이제 꼭대기층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동그란 광장, 모리 빌딩 앞에 동그란 광장이 있는데, 롯본기 힐에 사실 모리 빌딩이 2개예요. 80년대 지어진 거랑 2000년대 지어진 도시재생에서 성공 사례로 꼽히는 모리 빌딩은 최신 거고, 그 앞에 이렇게 동그란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이 여름에 일본 도쿄가 굉장히 덥고 습하죠. 그 광장 앞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동그라니까 한쪽은 그늘이 지고 한쪽은 햇볕이 많이 드는 그 부분이 구성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지나는 그 부분에 캐노피를 해놨는데 사람이 둘 다 양쪽으로 일정하게 별 비슷하게 지나가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요 앞에 수증기를 발사하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이보포레이티브 쿨링인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체감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우리 이제 서울시청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서도 이렇게 수증기를 분무기식으로 발사하는 이제 장치들을 체감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사실상 느껴지는 것만 온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서 이렇게 실제 온도를 측정하면 낮아지는 거죠.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diabatic saturation device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았던 물을 이렇게 충분하게 이제 공기 중에 이렇게 해주면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물로, 그러니까 수증기로 상태 변화를 하면서 주변의 열을 얘가 빨아들이면서 상태 변화를 하죠. 그 부분을 응용해서 우리가 공간의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우리가 이보포레이티브 쿨링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요 상대 습도, 즉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 더 효과가 좋겠죠. 그 사례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풀고 한번 사례를 우리가 이제 같이 여기
나중에 봅시다. 그런데 여기에선 전에 그 문제에 없었던 공간의 최적 53제곱미터의 방에서 이 공간의 그 부피 그것도 나왔어요. 자, 바깥의 온도가 45도고 상대 습도 렐러티브 휴미디티가 20%인 그 이제 덥고 건조한 기후다 그런 얘기죠. 그때 이 이버포레이티브 쿨링이라는 것은 상온의 물을 그대로 충분히 이렇게 노출시켜서 얘가 여기 공간에 그 상대 습도를 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60% 상대 습도가 20에서 60%까지 증가했다. 그때에 여기 이 실내 공간의 건고 온도, 드라이버블 템퍼레처랑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했는지 그 물의 양을 결정해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실제 공간에서 그 방과 옆방 사이에, 방과 옆에 그 외부 그 공간 사이에 이런 그 열교환도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부 열원과 외기와의 공기 외기 방출 요 시공 창틀 구조체 틈새 공간에서 열교환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라. 다른 말로 하면 여기가 단열 상태, 다이아베릭 상황이라고 가정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압력은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이클로메트릭 차트 101,325 파스칼이라고 가정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 가장 이제 쉽다고 생각되는 이 상태에서 봅시다. 45도고 20%인 그 지점을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서 찾았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베포레이티브 쿨링 그 이야기는 물의 온도를 낮추거나 높이지 않은 상온의 물,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 값이 같은 것으로 얘가 이제 물을 넣어준 거죠. 그 말은 같은 엔설피 라인으로 얘를 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20%의 상대 습도고 건고 온도가 45도인 이 지점에서 같은 엔설피 라인, 요 엔설피 요 실선 그 라인과 같이 움직여서 언제까지 갔냐면 60%의 상대 습도가 가는 지점까지 갔다 그런 얘기죠. 여기 그러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서 여기 찾은 요 건고 온도가 언제까지 이렇게 갔냐면 31.5도까지 그냥 그 공간에 그냥 상온의 물을 이렇게 더한 것만으로도 45도에서 31.5도까지 온도를 거의 13.5도까지 낮춰주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리가 자연 냉방 기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한 우리가 값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찾아봅시다. 45도의 20% 상대 습도의 그때 절대 습도 값은 대략 여기 얼마요? 또도동 찾아보면 12g per 킬로그램 드라이에어 그 값이죠. 여기 요 지점에 60% 상대 습도까지 떨어진 그 지점에 여기 또도도동 그때 절대 습도의 값을 이렇게 찾아보면 내가 잘 안 보이죠. 17.5g per 킬로그램 드라이에어 그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때에 그 우리가 여기 그 마른 공기에 그 얼마만큼 여기 물이 필요했는가 그거를 이렇게 찾아봐라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그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드라이 벌브 템퍼레처랑 필요한 물 양을 결정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1 상태의 절대 습도는 12g, 그 2 상태의 건고 온도는 31.5, 2 상태의 절대 습도는 17.5g, 그거를 이제 그램 퍼 킬로그램 드라이예요. 그거를 이제 찾았고 우리가 그때 얼마만큼의 물의 질량이 필요한가 그거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자, 요 절대 습도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인 거죠. 여기 그 공간의 물의 그 이제 마른 공기의 그 질량 그거를 요 절대 습도 얘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물의 질량을 여기에서 이제 요 식을 사용해서 그 MA 이 절대 습도의 차이 이걸로 이렇게 바꿔주고 또 그 여기 마른 공기의 질량이라는 것은 자 여기 스페시픽 볼륨 얘 단위가 큐빅 미터 퍼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 뭐를 알고 있냐면 이 실내 공간의 부피 50세제곱미터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부피를 여기 스페시픽 볼륨으로 나눠주면 우리는 여기 요 MA 그 킬로그램 드라이예요. 그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그 방안의 부피 나누기 스페시픽 볼륨을 해준 이유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스페시픽 볼륨에서 킬로그램 드라이에어 요 그 단위가 남겠죠? 그래서 여기 그 요 물의 그 요 그램수 그램 그것을 갖고 우리가 여기 300g의 물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7페이지. 우리가 이제 건물에서 난방을 할 때 외부 공기를 100% 갖고 오고 이제 그것을 냉난방해서 실내로 갖고 오는 그 부분을 하고 실내에서 사용한 공기를 또 바깥으로 100% 보내면 가장 이제 신선한 공기 상태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른 말로는 적절하게 온도와 습도를 맞춰준 공기를 다시 100% 바깥으로 보낼 때 그 안에 들어간 그 에너지, 온도를 적절하게 맞춘 그 부분도 바깥으로 버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 부분을 이제 재활용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부분 버리는 그 부분도 열만 이렇게 열회수 장치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일부분의 공기를 재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그 공기 냉난방 시스템에서 그 하는 방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믹싱 방법, 혼합하는 방법 그것인 거죠. 그래서 외부 공기를 일정 부분 갖고 오고 실내 공기를 일정 부분 둘을 섞어서 우리가 실내로 이렇게 다시 들여보내는 방식을 우리가 일반 건물, 일반 그 방법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믹싱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런 거예요. 즉 여기 외부 공기 갖고 온 그것이 1 상태, 재활용하는 그 공기 그것이 우리 그 2 상태. 그래서
그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3, 그 부분인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 그 1상태의 그 이제 공기의 질량, 그거랑 그 안에 있는 엔설피, 그리고 2상태의 공기의 질량이랑 그 엔설피 두 개를 합한 것이 3상태의 그 엔설피다 공기의 질량, 그거를 그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고, 즉 1의 공기의 질량과 2의 공기의 질량을 더한 것이 3상태의 공기의 질량이 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요 절대 습도는 그 여기인 공기의 질량과 각각 두 개를 더한 것이 3상태의 그 절대 습도의 공기의 질량 얘와 같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요 1과 2의 지점을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서 선으로 연결을 하면 탐이 그 선상에 있더라 그런 거죠. 얘는 법칙은 아닌데 그러한 상태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그 뭐랄까 그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미지수를 하나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요 M3 얘를 이렇게 제거를 하면 요 식들을 정리해서 요런 값들을 얻게 되더라 그런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문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25도이고 50% 상대 습도를 갖고 있고 다른 게 그 새로운 게 나왔어요. 초당 5세제곱미터의 흐름, 플로우 레이트, 흐름을 갖고 있는 이 리턴이에요. 실내에서 사용된 공기가 얘를 일부분을 기계실로 다시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25도이고 50%가 가장 적절한 그 실내 온도였던 거예요. 그 습도랑. 걔가 바깥의 공기 35도이고 60% 상대 습도를 가진 그 이제 요 상태를 보면 여름이겠죠. 그리고 외부 공기를 1.25. 자, 실내 공기가 5세제곱미터 per second이고 바깥의 공기가 1.25 세제곱미터 second예요. 그러면 딱 얘만 봐도 1대 4의 비율로 리턴 공기를 그 4, 바깥의 공기를 1, 그 비율로 이렇게 섞었겠죠. 그 바깥 공기랑 섞었다. 이때 믹스드 에어 상태와 그 믹스드 에어 플로우 레이트를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요 세제곱미터만 딱 봐도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아, 스페시픽 볼륨이라는 그 향기가 나네요.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1의 그 공기 25도고 50% 상대 습도를 가진 그 공기를 여기 바깥의 공기 그 35도고 60% 상대 습도를 가진 그 바깥의 공기랑 얘를 섞었어요. 1과 2 지점을 이렇게 더하면 요 그 선상에 두 개를 섞은 3의 그 지점이 있겠죠. 자, 1과 2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내용들을 다 써봅시다. 자, 1지점이 갖고 있는 엔설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대략 50.8. 여기 1지점이 갖고 있는 절대 습도. 얘를 이렇게 찾아보면 10g 이렇게 여기 되니까 얘를 0.010 kg per kg 드라이예요. 그거 나오고 요 1지점의 비체적 스페시픽 볼륨 그것을 찾으면 얘가
0.858 세제곱미터 per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 그 값이 나오고, 자, 여기 이 지점의 그 정보, 그 I2에 그 엔설피 값을 해보면 90.5 킬로줄 per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 그게 나오고, 이 지점의 절대 습도 그것을 이렇게 찾아보면 21.5g per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가 나오니까 얘를 단위를 킬로그램 per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로 정리하면 0.0215 킬로그램 per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지점의 스페시픽 볼륨, 요 가파른 사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 그 0.90 얘를 좀 더 진한 그 값이니까 0.902 세제곱미터 per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 그 값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mass flow rate. flow rate를 여기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mass는 질량이죠. flow rate, 세제곱미터 per second라고 했는데 mass flow rate이라는 그 여기 질량당 그 얼마만큼 이게 흐르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즉 1초당 몇 킬로그램이 이렇게 지나가는가 그것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 나온 플로우 레이트를 스페시픽 볼륨으로 나눠주면 킬로그램 퍼 세컨드 이 값으로 해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굳이 킬로그램으로 해주는 것은 그 이제 부피보다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이 계산이나 이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우리가 그 계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여기 플로우 레이트 나누기 비체적 그것을 해주면 여기 킬로그램 퍼 세컨드라는 그것으로 계산이 되겠죠. 1은 그래서 이것을 해주면 5.827, 이 상태는 1.385 그렇게 해서 그러면 3의 질량은 1과 2의 질량을 합한 것과 같다. 그래서 7.213 kg per second라는 mass flow rate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3의 엔설피를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그 이제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의 엔설피는 58.41. 그때의 그 3의 절대 습도를 이렇게 0.0122 kg per kg 드라이 에어 그거를 이제 찾아줄 수가 있고 그 지점을 여기 우리가 엔설피 값과 3의 절대 습도 값을 찾으니까 얘를 요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또는 뭘 할 수가 있어요. 공식에서 우리가 그 3의 지점을 찾아서 3의 온도 지점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을 갖고 우리가 3의 그 상대 습도 값도 찾고 습구 온도의 값도 찾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 차트는 이제 여러모로 우리 그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이제 그 정리한 부분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할 건데 그 이제 질문할 것이 있는 사람은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센서블 힐인가 센서블 쿨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상태 변화는 없이 온도만 이렇게 변화했을 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제습, 디휴미디피케이션하고 쿨링이라는 것을 이렇게
냉방을 할 때 여기 saturation temperature line 또는 상대 습도 100% 라인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라인을 따라서 여기 그 온도가 내려갈 때 이때에 그 절대 습도 값이 변하면서 우리가 제습 그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거고. 자, 우리가 이렇게 온도를 그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이런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제습을 하거나 그 부분은 안 했지만 만약 인위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습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면 온도는 같은데 가습 여기 그 절대 습도가 이렇게 변하는 그것이 요 스팀을 사용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되고 화학물질 우리가 물 먹는 하마 같은 걸로 이렇게 됐을 때 온도는 같은데 여기 절대 습도 그거는 이렇게 없어지는 그 형태가 된다 그런 거죠. evaporative cooling 상온의 그 물을 사용을 해서 즉 같은 에너지 라인 이 사선으로 움직이는 거는 요 evaporative cooling밖에 없죠. 같은 에너지 값, 같은 엔설피 값 라인으로 이렇게 그 여기 가습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는 그 evaporative cooling 그 라인도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오늘 이제 되게 중요한 그 원리들을 많이 보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요 기본적인 그 냉난방 원리들 사용해서 우리가 이런 그 이제 시스템 그 부분을 이렇게 구분 지어서 볼 텐데 그것이 건물 안에서 배치되는 방식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 그것들을 이렇게 그 유형별로 나눠서 그 볼 건데 오늘 이제 은근히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 그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도 보고 방정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부분도 봤는데 여러분이 이제 복습, 예습을 해야겠죠. 자, 질문이 있으면 오늘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본인이 모르면 친구도 모르지.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질문을 안 하면 나는 다 알아들은 줄 알고 이렇게 수수속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복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했는데 뭔가가 얘가 그 M이라는 것이 왜 어떨 땐 질량이고 어떨 때는 매스 플로우 레이트인가요? 그 부분이 이제 잘 구분이 가지 않아요. 물어볼 수도 있지. 문제에서 이제 그 무엇을 물어보는가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질량으로 어떨 때는 매스 플로우 레이트로 얘가 이제 그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그거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냉난방 그것을 이론적으로 그거를 계산하는 것을 봤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시스템을 하고 이제 그 전체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들어가는가 이제 그거 계산하는 것까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우리 다음 시간 그 시작할 때쯤에 그 이베포레이티브 쿨링에서 사용됐던 그 이제 사례 사진하고 어디지? 돈하문 박물관 마을에 그 이베포레이티브 쿨링을 사용해서 이제 이런 그 설치 작품 그걸 한 것도 한번 이제 같이 볼까 해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하니까 이제 쑥스러운가 보구나. 그래, 그럼 다음 시간 그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그러면 나눠준 거 그